이 책의 저자인 이철희 교수는 인구, 건강, 노동, 경제사를 연구하는 서울대 교수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세계 유수의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라는 통계를 보고 머리카락을 움켜쥐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라고 반응하는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의 유튜버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한국을 상징하는 인터넷 밈이 되었다. 한국의 출생아 수 감소와 인구 고령화는 정말 절망적인 것인가? 그것이 가져오는 어려움은 어떤 것일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 2020년부터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인구는 이제 확장기를 끝내고 수축기로 접어들었다. 2023년 정부의 장래 인구 추계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가 2050년경부터 2072년까지는 급격하게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은 2072년 한국의 총인구를 3,600만 명에서 3천만 명 사이로 줄어든다고 예상한 것이다. 오랫동안 팽창하는 사회에서 살아온 한국인에게 이런 변화는 상당한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인구 규모의 감소는 한국의 미래에 얼마나 위협이 될까? 2023년 12월 2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수준의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섬뜩한 경고를 던졌다. 그러자 한국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많은 한국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렇다면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과 우리의 인구 감소는 같은 것일까? 이 둘은 두 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추렸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 위기는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한 현상으로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도 빠르게 바꾸게 된다. 둘째, 14세기 유럽과 21세기 한국은 노동연령, 기술, 시장의 성격, 제도 등의 차이가 너무도 다르다. 사회보험, 복지제도, 의료제도, 교육제도, 상비군, 국제노동시장 등 현재의 다양한 제도가 중세 유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연령도 과거에는 신체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노동에 종사했다면 지금은 성인 인구의 3분의 2만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생산기술이나 인적자원의 질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21세기 한국의 인구 위기는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쁜 소식이다. 나쁜 소식부터 보자.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 규모의 변화보다 더 빨리 더 심각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2072년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될 것이고 유소년과 청년 인구는 지금의 약 40%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공적연금의 기금 고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감소, 군대의 병력 감소, 보육시설과 학교의 교사 감소, 노동 투입량의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인구 변화로 인한 노동 공급 충격과 기술 및 산업 변화로 인한 수요 충격이 겹치면서 노동의 수급 불균형이 증폭될 수 있다. 이를테면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할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 분야는 매우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21세기 한국의 인구 변화 충격은 14세기 유럽보다 더 클 수 있지만 그 대응 능력은 여러모로 놀랍도록 개선되었다. 그 중에도 노동시장은 대응 능력 개선이 잘 드러나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15세에서 64세 인구의 약 3분의 2 정도인데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15세에서 64세 인구,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50세에서 64세까지 장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면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인력 유입을 늘려 대응하는 길도 열려있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도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현재 100만 명 수준인 외국인 취업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교육혁신을 통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인재를 키워 노동 생산성을 2배로 높인다면 노동력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고 해도 실질 노동 투입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건강관리와 교육훈련을 통해 고령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도입도 중세 유럽이 갖지 못했던 선택지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AI 기술이 도입되어 생산 현장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가 보여주는 인구 변화의 미래는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의도로 작성된 것도 아니다. 인구 변동 요인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계기관의 최선은 합리적인 여러 가정을 기초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인구 변화의 미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인구 변화의 미래를 내다보고 달라질 세상에 대비하는 법을 찾는 길로 들어가 보자.
자욱한 안개 속 보일 듯 말 듯한 길을 조심조심 더듬어가며 가려진 길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보자.